오늘은 심각한 수준까지 벌어진 미국의 빈부격차와 미국은 왜 극심한 빈부격차에 빠졌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020년 초 세계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비상이 걸렸죠. 전염병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아주 혼란스럽고 예민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까지 더해지며 세계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이고요. 특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냉전을 방불케 하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신냉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사실상 전염병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도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긴 경제 침체와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이 더해져 빈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죠. 개인적으로 기업 우대 정책이 빈부격차를 크게 키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현재 미국은 최상위층에 속하는 부자들의 재산이 미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계층 시민 1억 6,500만 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20대 80의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부자들과 저소득층 사이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하지만 전염병은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켰을 뿐 없던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빈부격차가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였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말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은 경제적으로 강국일 뿐만 아니라 국방력부터 스포츠와 문화 같은 미디어 산업부터 기술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이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류 역사상 유례 없던 강대국 미국이 빈부격차라는 늪에 빠져 있는 걸까요? 미국 빈부격차의 역사를 보려면 우선은 192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1920년대 미국은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면서 일명 광란의 20년대를 보내는 중이었죠. 당시에 미국은 고가의 가전제품 보급률이 대폭 상승하면서 중산층 모두가 라디오 하나는 가진 나라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금기 이면에는 대규모 감세로 인한 거품 경제와 더불어 농촌의 불경기가 종양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이때부터 이미 미국의 빈부격차는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악성 재고는 점점 쌓이기 시작했고 공장들은 하나씩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실직률도 엄청나게 늘고 있었죠. 더욱 큰 문제는 국가가 이런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유례 없는 호황을 즐기기 바빴다는 겁니다. 통화량은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 특히 기업들은 쉽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식판이 커져갔죠. 주식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출 사업도 흥하기 시작했고 투기와 빚의 악순환은 결국 주식시장을 망쳐놓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20년대를 넘기기도 전에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유례 없던 대공황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진 미국은 뜻밖의 사건으로 기회를 얻게 되는데 바로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물론 세계대전 초반 미국은 참전할 이유도 딱히 그렇다 할 명분도 없었지만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하면서 연합국 편에 서서 참전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고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 물자를 대며 다시 한번 도약을 이루어내죠. 그렇게 호황을 맞이하나 싶었지만 다시 빈부격차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왜 호황인데 다시 빈부격차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백인과 미국의 사회적 입지가 사회적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종 문제이죠. 1960년대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킹을 필두로 하는 흑인 해방 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해방 운동의 결과로 미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인종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흑백 갈등은 사회적 불평등 중에서 인종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봤고 커져가는 빈부 사이의 균열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미국 사회는 빈부의 격차를 방치한 상태로 격동기까지 흐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차별은 법적으로 사라졌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계급이 다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냉전과 함께 시작된 미국 격동의 시대는 변화에 잘 적응한 이들에게는 기회의 시대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던 실직률과 더불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겪은 미국의 빈부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게 되어버렸죠. 물론 계속 대두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모두가 두고 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라는 정책을 내걸며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했었죠. 베트남 전쟁을 지속하는 중이었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요. 베트남 전쟁에서 뼈아픈 패배를 겪기는 했지만 이 시기는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성장하면서 국민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었죠. 국민권은 선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룬 미국은 냉전의 꽃이었던 우주경쟁에서 인류 최초로 달에 발도장을 찍으며 자본주의의 승리를 알렸고 1970년대에 이룬 경제적인 성장은 미국 사회에 커다란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죠.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산업의 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빈부격차 문제는 다시 뒷전으로 밀려버렸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국의 빈부격차는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산업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미국은 부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술이나 스포츠 같은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죠. 특히 금융시장을 꽉 잡은 부자들이 돈으로 돈을 벌면서 미국은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요. 미국 국세청이 1986년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빈부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해결할 수 없을 지경이죠. 최상위층에 속하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이들은 이미 뒤처진 산업에 종사하며 낮은 임금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지금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 늘 불안에 떨어야 했죠. 이렇게 30년간 꾸준히 상승한 미국의 빈부격차는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는 기술 분야에서 천재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죠. 현재는 너무도 유명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와 같은 일명 테크 부자들의 등장은 미국의 시장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꾸준히 진행해오던 다소 실험적인 정책들은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동시에 하층민들의 목을 조였죠. 조였다고 표현하니 안 좋은 정책처럼 들리지만 당시 미국의 정책들은 경제가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으로 하위층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줄 만한 수준입니다. 미국이 겪고 있는 빈부격차와 유럽 국가들의 빈부격차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빈부격차가 절정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건 부동산 시장이 날뛰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자가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의 무리한 대출이 기승을 부렸죠. 날이 갈수록 폭등하는 집값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무리를 해가며 집을 샀습니다. 문제는 당시 대출금리가 오늘날의 약 2배 정도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내세우며 주택 구매를 권장하면서 미국의 주택은 상품화가 이루어지기에 이릅니다. 주택을 유동적으로 사고 파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혼돈이 되었고 집값이 한도 끝도 없이 폭등하게 되었죠. 이렇게 몇 번 반복되면 현재 뉴욕이나 홍콩처럼 천문학적인 집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집값이 요동을 치면 이득을 보는 이들은 부유층이고 말이죠. 안 그래도 단독주택이 많은 미국은 주택의 상품화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죠. 일각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집값이 순식간에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번 가격이 오른 단독주택의 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이 곧 회사이자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요즘 시대에는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중이죠. 그리고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처음에 말했던 전염병까지 터진 것입니다. 안정적인 자회사를 가졌거나 돈으로 돈을 버는 부유층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득을 봤죠. 전염병 사태가 불러온 부유층의 이득으로는 앞에서 말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전염병과 함께 미국은, 아니 세계는 유례없던 주식시장의 흥행을 맞이했죠.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부유층들은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미국의 최상위 부자들은 부동산과 주식의 폭등으로 압도적인 부를 이룬 것이죠. 반면에 빈민층의 실직률은 심각할 정도로 올라갔고 아직도 원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돈벌이도 막혀버린 상황에서 갈수록 심각하게 올라가는 집값에 집을 구하길 포기하는 사람들도 대거 등장했죠. 점점 벌어지던 빈부의 균열에 전염병이 창을 꽂은 것입니다. 악순환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말이죠. 빈부격차를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소음이나 성장통 정도로 여기고 넘겼던 미국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죠. 트럼프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끌어모았던 지지자들이 위에서 말했던 화이트 트래시, 빈민층 백인이라는 말이죠.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든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한국도 비슷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10%의 수입 비중이 대한민국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죠.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서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이나 전염병 사태를 맞이해 생기는 생활고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몸에 생긴 상처를 방치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사회에 생긴 상처도 당연히 놔두면 악화될 뿐입니다. 인지하고 더 늦기 전에 치료를 해야겠죠. 심각한 수준까지 벌어진 미국의 빈부격차 이야기와 현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